안녕하세요. 별의 나라 채널의 원어케 대루라고 합니다. 한 시청자분께서 유튜브 인트로 애니메이션 만드는 법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튜브 채널마다 인트로 영상들의 컨셉과 표현 방법, 퀄리티, 난이도 등 모두 제각각이기에 사실 이렇다 할 특별한 제작 방식이 정해져 있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자신이 평소 생각해둔 채널의 컨셉과 소재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그것을 제작하는 본인의 역량을 파악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특별히 제 채널의 인트로 영상을 예시로 들어 그 과정을 차근차근 되짚어보면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만의 인트로를 제작하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튜토리얼을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소개하는 방식이 결코 정석적인 방법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이 생각하는 컨셉과 노하우가 따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편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다음은 오늘 만들어볼 인트로 영상입니다. 처음으로 해볼 것은 자신이 생각해둔 컨셉과 아이디어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찾는 것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트로에 쓰일 대략적인 세안을 3개에서 4개 정도 구상해 봅시다. 시안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체크한 후 조금만 더 구체화시켜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인지 체크해 봅시다. 저는 당시 A 도안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결정한 도안을 바탕으로 인트로의 타이틀이 될 그림을 완성한 형태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작 시에 굉장히 중요한 팁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만들 인트로 영상의 화면 비율은 16:9, 즉 해상도 1920-1080의 영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을 제작할 때 사용한 캔버스의 사이즈도 1920-1080일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캠퍼스의 사이즈는 2120-1280이고요. 이는 1920-1080 사이즈에 각각 200픽셀을 더한 값입니다. 이런 사이즈로 설정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검은 공간 안쪽 하얀 공간만이 실제로 우리가 최종 결과물에서 보게 될 1080 프레임의 영역입니다. 즉 우리는 현재 보고 계신 검은 영역을 제외한 화면 안에서만 연출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지금 이 상태로 캐릭터들을 움직이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가 위로 올라오면서 생동감을 위해 원래 그림 사이즈에서 조금 더 위로 이렇게 올라오고 내려오는 움직임을 주었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바운싱하는 도중 이 부분이 공간이 남게 되죠. 왜냐하면 저희가 안 그렸으니까요. 때문에 저희는 나중에 영상 편집 시 이 부분까지 채워진 상태로 편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보이는 부분, 즉 검은 영역이 있는 곳까지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려둬야 한다는 것이죠. 검은색을 다시 치워볼게요.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염두에 두고 그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 편이 나중에 편집하시기 훨씬 용이할 거예요. 영상에 사용할 그림이 완성되었으면 소스들은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저장해 주세요. 말풍선뿐만 아니라 캐릭터들, 텍스트까지 이런 식으로 포토샵에서 혹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소스마다 따로 png 파일로 저장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영상 뒷부분에 사용할 일러스트와 BGM으로 사용할 음악을 선정해 주시면 본격적으로 캐릭터들을 움직일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BGM 음악은 유튜브 스튜디오 오디오 보관함에서 고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야 저작권상 안전하게 동영상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캐릭터들을 움직여 볼 시간인데요.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시켜 주시고 프로젝트 창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뉴 컴포지션을 눌러준 후 제목은 임의로 정해주시고 영상의 사이즈 1920, 1080으로 저희는 진행할 것이죠. 픽셀 에스펙트 레이티오는 스퀘어 픽셀즈로 아마 선택이 되어 있으실 거고 프레임 레이트는 30 혹은 29.97로 설정을 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저는 30으로 고정해 둘게요. 영상의 길이를 저희는 일단 8초 정도로 맞춰 두도록 하겠습니다. 만들 영상이 8초 정도 되니까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뭐 검은색으로 하셔도 좋고 흰색으로 하셔도 좋고 아무거나 하셔도 될 것 같네요. OK를 눌러줍니다. 컴포지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애니메이션 소스들을 불러와 봐야겠죠? 프로젝트 창으로 가셔서 화면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일러스트부터 나오네요. 일러스트부터 불러와 주시고 차례차례로 BGM을 불러와 주시고 애니메이션 소스들을 모두 불러와 줍니다. 소스들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뉴 폴더 이거를 눌러주시면 새로운 폴더가 나오는데 애니메이션 소스 폴더로 이름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 안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소스들을 집어 넣어 줄게요. 이제 영상을 만들기 위해 파일들을 타임라인 쪽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자, 우리가 아까 포토샵에서 연출하고 푼 사이즈로 딱 맞게 불러줬어요. 아까 컴포지션을 만들었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를 검은색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검은색 위에 캐릭터들이 놓여져 있죠. 레이어 창에서 뉴를 누르면 솔리드가 나옵니다. 솔리드를 눌러서 컬러를 한색으로 해주면 백그라운드가 흰색으로 바뀌게 되죠. 처음부터 컴포지션을 만들 때 흰색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설정하는 컬러는 영상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뽑았을 때 이런 식으로 흰색으로 나오지 않고 검은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컴포지션 창에서 설정하는 컬러는 이 솔리드 레이어와는 다른 투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영상 출력 시 캐릭터 뒤에 화면이 흰색으로 나오면 좋겠다 싶으면 솔리드 레이어를 만들어주는 편이 구분하기 쉽더라고요. 캐릭터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왼쪽에 있는 이 캐릭터부터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움직여줄 소스 레이어를 클릭한 후 키보드
P를 누르면 포지션을 조정할 수 있는 값이 뜨는데 캐릭터를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 혹은 위아래로 값을 조절해가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얘네들을 움직이려면 따로 포지션을 설정해 줘야 하는데요. 이 포지션 영어 글자 옆에 스탑워치 기호를 눌러주시면 타임라인에 이런 식으로 마름모 모양 키프레임이 찍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20프레임 정도 이동해 주시고 캐릭터를 위로 움직이게 한다면 이동하게 되죠. 키프레임들을 다시 다 지워볼게요. 우리가 만들려는 영상에선 캐릭터가 아래에서 위로 튕겨져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바운싱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 것이죠. 키프레임을 요쯤에다 찍어주시고 20프레임 정도에서 왼쪽에 마름모 모양 버튼을 클릭해주면 키프레임이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다시 처음 프레임으로 돌아가서 캐릭터를 밑으로 끌어 당겨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아래에서 위로 나오게 되죠. 바운싱 효과를 주기 위해 키프레임들 사이에 프레임을 하나 더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 프레임에서는 조금 더 위로 잡아주시면 캐릭터가 이렇게 공이 튀기는 것과 같은 원리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움직임이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뭔가 탄력성 있게 통통 튀는 느낌이 아니라 탁 하고 팍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지금으로선 들죠. 이를 개선해 주기 위해 키프레임들을 모두 선택해 줍니다. 그런 다음 F9를 눌러주면 키프레임이 모래시계 형태가 되었죠. 모래시계가 된 상태로 다시 재생해 볼까요? 좀 더 간격을 눌러보겠습니다. Alt 키를 누른 후 키프레임을 잡아 당겨주면 키프레임들의 간격이 좁아졌다, 늘어났다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조금만 더 늘려 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보단 조금 나아졌어요. 모래시계의 의미는 움직임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키프레임의 모양은 사실 모래시계 모양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드래그 해준 후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왼쪽 마우스 커서를 클릭해주면 다시 마름모로 돌아가죠. 한 번 더 클릭해주면 동그라미가 됩니다.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아까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 드네요. 다시 한번 키프레임을 선택한 후 F9번을 누르면 마름모에서 모래시계 형태가 됩니다. 프레임이 움직임이 좀 더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컨트롤을 누른 채 마우스 좌클릭을 해주면 요 모양처럼 동그랗게 돼요. 키프레임 모양이. 그러면 좀 더 부드러워진다고 대충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애프터 이펙트 튜토리얼을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그렇게 익숙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캐릭터가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을 일단은 하나 만들어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캐릭터 오른쪽에 있는 요 3명도 똑같은 움직임을 줘봐야겠죠? 자,
이 세 명의 레이어가 여기 있고 얘네들도 똑같이 키보드 P를 눌러서 포지션 값을 열어줘서 같은 키프레임 노가다를 해주시면 되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만들어뒀던 키프레임을 그대로 컨트롤 C 해서 얘네들을 모두 선택해 준 후 컨트롤 V를 눌러서 그대로 움직임을 복사해 주었습니다. 시간 단축 개꿀이죠. 그런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만들 영상에선 얘네들이 한꺼번에 같은 타이밍으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따다단 순서대로 올라오죠. 이는 그냥 간단하게 키프레임의 순서를, 그러니까 타이밍을 좀 조절해 주시면 해결될 문제예요. 이 꼬맹이가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누나가 두 번째 레이어 순서 변경해 주시고 아이벨이 제일 세 번째로 올라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키프레임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정해 주시면 단단단 좋아요. 잘 됐어요. 말풍선들도 같이 올라와 줘야겠죠. 참고로 키프레임을 준 레이어들을 모두 선택해 주신 후 키보드 U를 눌러 주시면 키프레임이 모두 닫혀요. 그리고 다시 또 U를 눌러주시면 키프레임 찍었던 부분들이 다시 열리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열었다 닫았다 컨트롤 U를 누르면 쉽게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말풍선들을 옮겨볼 거예요. 레이어 창에서 1번, 2번, 3번이 말풍선 레이어들이죠. 똑같이 모두 선택해 주신 후 컨트롤 V를 눌러 볼게요. 똑같이 움직임이 적용된 걸 볼 수 있어요. 얘네들도 역시 각 캐릭터에 맞도록 타이밍을 조절해 주셔야겠죠. 자, 짜라라 이렇게 나왔어요. 말풍선에다가 포지션 값을 줘봤는데요. 투명도도 같이 줘볼 겁니다. 일단 점점점부터 줘볼게요. 레이어를 선택해 주신 후 키보드 T를 눌러주시면 오퍼시티가 나와요. 투명도죠. 투명도를 처음 키프레임에서 오퍼시티를 타임워치를 눌러줘요. 그러면 키프레임이 찍히죠. 오퍼시티를 0으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타임라인 이쯤에 오퍼시티를 다시 100으로 맞춰주시면 저절로 키프레임이 또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캐릭터가 나오면서 처음에는 말풍선이 흐릿했다가 완전히 나왔을 때 캐릭터와 함께 진해지죠. 다른 애들 말풍선들도 똑같이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오퍼시티 0으로 맞춰주시고 얘는 이때쯤에 100으로 맞춰주고 레이어 순서 헷갈리니까 좀 바꿔볼게요.
사실 움직임만 주는 거 자체만 따지면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순수 노가다의 작업일 뿐입니다. 특히 제가 만든 인트로를 만드실 땐 다른 거 복잡한 거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을 거예요. 자, 얘도 오퍼시티 여기 이쯤에서 0으로 맞춰주시고 이쯤에서 다시 100으로 돌려주시면 키프레임이 딱 찍히면서 좀 더 조정을 해봐야겠네요. 얘가 나오면서 흐릿해져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앞쪽으로 당겨 볼게요. 한 이쯤에. 그러면 흐릿했다가 짜라라 나오네요. 좋아요. 말풍선이 나오는 타이밍도 조금만 조정해 볼게요. 말풍선 레이어들을 모두 선택해 주신 후 P를 누르면 아까 찍혔던 키프레임이 나오게 되죠. 얘네들을 조금만 더 앞으로 뒤쪽으로 당겨 볼게요. 당기게 되면 어떻게 나오려나? 캐릭터가 나오면서 말풍선이 짜라라. 일단 이렇게 만들고 가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나 이거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지? 자, 그냥 일단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